안녕하십니까. 자, 공시법이라고 하는 과목을 담당하게 될 김동인 교수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뭐 한 1회 때 한 5회 때까지는 그냥 거의 자격증을 뭐 주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그 학원 원장님들이 이 원서 접수할 때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렇게 원서를 딱 넣어갖고 나중에 시험장 가게 되면 제가 딱 앉으면 다들 이제 공부하는 이제 시험 보러 앉으면 이 대각선 쪽으로 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뭐 그냥 원장님이 시험 보러 갈 때 한번 불러요. 가실 때 딱 앉으면 양쪽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시험 보러 갈 때 눈이나 좀 마사지 해갖고 잘 가서 잘 보라고. 그래서 하여튼 어떤 분은 뭐 또 시험 보다가 막 안 보이면 뭐 책상을 끄고 가고 옆에 붙이고 막 봤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이제 요즘은 뭐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지만 시험장에 가보면 이제 감독관들이 막 시간 딱 되면 시험 답안지 막 착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주부님은 나이 한 50대 중반 됐는데 답안지를 못 써갖고 답을 못 써갖고 안 뺏기려고 막 이렇게 자꾸 하다가 뭐 찢어지고 막 그래서 막 앉아갖고 대성통곡을 하고 그러죠. 대성통곡. 그래서 이제 어떤 지켜신 분이 얘기하는데 아마 저분은 평생 태어나서 부모님들하고도 그렇게 서럽게 울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런 지경. 하여튼 그래서 자 요즘은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공부하지 않으면 시험을 합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시간이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뭐 하는데 한 3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얘기가 이제 주변 정리입니다. 주변 정리. 첫 번째 얘기가 주변 정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일단 주변 정리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어떤 교장 선생님이 퇴직하시고 만 65세입니다. 퇴직하셨으니까. 교육공무원이시니까. 65세 되신 분이 1년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보통 우리가 학원 같은 데 보게 되면 한 3시간, 4시간 이제 아침에 오전 수업을 합니다. 그럼 이제 수업을 끝나고 그 내용을 복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5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 5시간 정도 걸리는 시간을 쭉 1년 동안 쭉 하셨어요. 그러면 저도 65세가 안 됐으니까 저기를 모르겠는데 대부분 어떤 학원에 가니까 인제 개우 30대 중반의 어떤 주부님이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냐 물어보니까 교수님 애 낳아보세요. 제 나이 되면 저도 요새 옛날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고 제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인제 30대 중반도 안 된 주부님이 그래서 애 낳았다고 애 낳았다고 옛날 같지 않다 이런 얘기하는 거 참 가슴이 뭉클합니다. 하여튼 간에 여러분 어렸을 때는 공부를 잘 하시고 기억력이 좋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합니다. 하여튼 사람에 따라서는 고개를 들으면 깜빡깜빡 하시는 분, 돌았으면 잊어먹는다고 하시는 분, 하여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여튼 문 열고 나가다가 바람결에 머리가 이제 까먹어서 그런 분 많은데 65세 되시는 분이 합격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주변 정리하시고 자기가 한 5시간 정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의 양을 확보해 주셔야 돼요. 물론 이제 요새 연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막년회 같은 거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 치자. 만약에 2017년도 1월 달 되면 이제 주변 정리 딱 하시고 내가 이제 시간을 확보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합격하십니다. 하여튼 최소한 몇 시간 하루에 5시간 정도는 꼭 확보하자. 이게 주변 정리 하자. 그래서 만약에 친구한테 전화 왔는데 너 보기 힘들다. 너 왜 그러냐? 지금 뭐 하냐? 이런 전화 받으면 합격하시는 겁니다. 근데 전화를 딱 받았는데 너는 한결같아. 내 전화도 이렇게 잘 받고 항상 만날 수 있고 그러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기본적으로 몇 시간 이상 5시간 정도는 뭐 하자는 얘기예요. 공부를 하자는 시간 확보하자. 두 번째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두 번째 얘기는 일단 시험 범위입니다. 시험 범위인데 우리가 시험 범위는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는 당연히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지금 1회 시험부터 몇 회까지 26회까지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면 1회 때 시험 문제가 한 요만큼 범위가 나왔으면 26회는 물론 2회 때는 그보다 좀 더 나왔을 것이고 3회 때는 그보다 또 더 나을 것이고 1회에서 26회 때는 요 정도까지 시험 범위입니다. 그러면 1회부터 26회까지 나왔던 범위가 요게 바로 우리가 공부할 시험 범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만 시험 범위를 만약에 해서, 자, 평균이 만약에 뭐예요? 우리가 이 상대평가라면 합격 못합니다. 왜? 평균이 84.5예요. 뭐 85점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절대 시험 못합니다. 합격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점을 받아야 되니까 60점이니까 60점 정도면 요 범위 내에서만 공부하게 되면 시험에 꼭 합격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뭐예요? 제가 쭉 한 20년 가까이 강의를 하면서 지켜보니까 하여튼 뭐 많이 해서 좋은 건 절대 아니에요. 많이 할 것도 없어요. 할 거요.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뭐예요? 자, 암기해 되는데 사실 과목이 뭐예요? 물론 시험 과목은 5과목이지만 5개지만 6과목으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1차 과목 민법하고 학개론이 있고 2차 과목 뭐예요? 자, 공법하고 자, 그다음에 공시법, 제가 가르치는 공시법하고 세법이 있고 공인중개사법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만만치 않아요. 사실 민법 학개론 하기도 사실 시간이 버겁습니다. 그렇게 버거운데 자, 뭐까지 2차까지 이게 다 하려고 그러면 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서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있죠? 한 6개월 동안은 집중적으로 뭐예요? 그 민법 학교 1차 과목, 이제 민법 1차 과목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2차 과목은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뭐예요? 강의만 쭉 한 번씩 들어보시면서 감만 잡고 나가면서 그럼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하루에 한 번 들을 때 하루에 한 시간에 하나씩만 기본적으로 외우려고 노력하시면 그게 두 번째 들 때 2개 외우고 세 번째 들 때 3개 외우고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 10월 달까지 가게 되면 충분히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론적으로 가능한 얘기인데 만약에 1차에서 민법을 뭐예요? 5월까지 50점이 만약에 안 나오면 사람이 불안합니다. 불안하니까 공부하기가 쉽지 않으세요. 쉽지 않으니까 여튼 어떠한 경우라도 뭐예요? 어떠한 경우라도 한 4월 6개월까지는 1차 과목에 무조건 집중해서 자, 민법 점수를 많이 올려놓는 것이 참 좋습니다. 자, 그 생각을 좀 해두시고 그래서 일단 뭐예요? 시험 범위는 자, 요렇게 지금까지 나온 시험 범위인데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중요하다. 이거 매년 나오는 문제다. 이거 꼭 봐야 된다.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보시면 돼요. 절대 우리가 이제 1985년도에 그 시험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한 30년 됐는데 물론 이제 뭐예요? 몇 차례는 2년 만에 한 번씩 봤기 때문에 횟수로는 내년에 27회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 절대 뭐 30년 만에 20년 만에 한 번씩 나왔던 문제는 절대 그건 필요 없습니다. 그건 자, 그런 것까지 공부하기에 시간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 뭐 매년 나오는 문제 모두 10년 이내로 있죠? 10년 이내로 나오는 문제죠? 그런 거는 좀 건드려 보자. 그래서 하여튼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거의 매년 나오는 문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5년 이내로 나오는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마지막에는 자, 나중에 자, 심야 저기로 해서는 5월 달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여러분 이제 보실 때 자, 제가 이제 뭐예요? 제일 중요하다고 막 매년 나온다. 그거 먼저 공부하시고 두 번째 동영상 들을 때는 뭐예요? 그 다음 거 이제 공부하시고 5년 이내는 나온다. 그 다음에 10년 이내는 나온다. 그런 건 뭐예요? 나중에 막판에 이제 한번 그래서 동영상 적어도 한 5번 정도는 이제 들어야지만이 감이 오니까 5번 정도는 들도록 노력. 만약에 5번이 안 된대도 한 3번 정도. 그것도 최소한 3번입니다. 최소한 3번은 들어야 된다 생각하시고 하여튼 시험 범위는 뭐예요? 지금까지 뭐라고? 자,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뭐예요? 기출문제인데 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중요하다 한 거 그거 보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부 방법입니다. 자, 공부 방법인데 암기하자.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건 다 뭐예요? 이해하는 건 기본. 그 이해가 됐으면 사람이 까먹는다 그랬어. 그래서 어떤 분은 뭐예요? 어떤 분은 돌아서면 까먹는다 그래서 이게 뒤로 가는 분들 이렇게 뒤로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뒤로. 왜? 돌아서면 까먹으니까.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지금. 마트 같은 데 가갖고 차 어디다 주차했는지 몰라갖고 3층, 4층, 지하 3층, 4층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계시고 뭐 어디에 손에다가 그 자동차 키 놓고 뭐예요? 키었다 놨더라 뭐 고민하시는 분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나이기 때문에 자, 일단 반복적으로 뭐 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이제 아직 그 법을 공부 안 했으니까 그 암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얘기죠. 암기를 어떻게 하느냐.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초등학교 뭐에 무슨 초등학교 뭐 과학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닭이 있습니다. 닭은 쌍기역이 아닙니다. 니을기역입니다. 니을기역인데 과연 닭이라고 하는 이 닭이 벼란을 품게 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병아리가 이제 태어납니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누구나 다 알아요. 이 병아리는 어디서 태어난 거, 부화를 해서 닭에서 알에서 부화해서 태어난 거 다 압니다. 이해도 다 해요. 근데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며칠이냐 이게 나 며칠이냐. 도대체 며칠이냐 이게요. 그 애들한테 아이한테 그걸 이제 엄마가 이제 옆에 앉아서 끼고 앉아서 공부 가르쳐 주면서 뭐예요. 요거 자 암탉이 알을 품으면 자 병아리가 태어난다 이해시켰어요. 시험 문제 며칠이냐 암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이가 이제 시험장에 딱 가서 생각이 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잘 보자는 얘기. 여기 21일에 21일 이게 21일이란 21일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얘기. 그래야지만이 아이가 머릿속에 딱 뭐예요 입력이 돼서 이제 풀 수 있다. 자 그러면 자 다른 한번 예를 또 조금 더 뭐예요? 조금 더 범위를 한번 좀 넓혀볼까요? 범위를 좀 넓혀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뭐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자 이런 얘기예요. 자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하늘에 있는 태양이 지표면에 내리쬐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공기의 흐름인데 이 지표면상이 더워지니까 자 공기가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 빈 공간이 생기죠? 그런데 어디에서 이 바다 쪽에서 뭐예요? 바람이 불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낮에는 어디에서 바다에서 어디 쪽으로 이거 육지 쪽으로 뭐예요? 육지 쪽으로 자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밤에는 이제 반대가 되겠죠? 밤에는 어디에서 왜? 낮에는 이렇게 자 공기가 올라가니까 태양열에서 올라가니까 바다에서 자 어디로 육지로 보는데 반대로 뭐예요? 밤에는 어디에서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그럼 시험 문제 이제 문제 나오면서 자 뭐라고? 밤에는 공기는 어디서 어디로 부냐 이렇게 자 분명히 이제 극해까지 문제 나옵니다. 그럼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자 이렇게 이해시켜 놓고 자 그게 시험장에서 계속 생각이 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아이들한테 암기시킵니다. 뭐라고? 밤이니까 이게 비음이니까 뭐라고? 이게 바다. 밤이니까 어디로 간다? 이게 바다. 이런 식으로 자 암기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해 놓고 이해만 하면 절대로 뭐예요? 절대로 시험장에서 단기간에 생각이 안 나니까. 물론 10년씩 하면 그냥 10년 정도 하면 그냥 외우려고 하지 않더라도 그냥 스스로 외워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년 하는 게 아니니까 단기간에 끝나야 되니까 자 뭐 해야 된다는 게니까 암기해야 된다니까. 밤에는 어디 밤바다. 여러분이 사실 일상생활에도 생활하시면서 여러분이 암기를 하게 되면 편리할 때가 많습니다. 뭐가 편리한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뭐 만약에 회 먹으러 만약에 간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이거? 이 광어하고 뭐가 있어요? 광어하고 도다리가 있어요. 그럼 눈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이렇게 틉니다. 그 생각해보세요. 두 개 다 외워야 돼요? 하나만 외우면 됩니다. 하나만 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두 개 다 외울 거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광어는 눈이 왼쪽에 있어요. 왼쪽이라니 왼쪽. 자 왼쪽에는 글자가 두 글자죠? 그 두 글자니까 광어입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오른쪽이니까 글자가 세 글자예요. 오른쪽 세 글자. 오른쪽 세 글자죠? 이게 도다리입니다. 도다리. 응? 그러면 하나만 외우면 될 거 아니에요? 왼쪽 광어. 왼쪽 글자가 두 글자니까 왼쪽 광어. 이런 식으로 이제 자 머릿속에 하나만 외우고 있으면 누가 물어보고 내가 자 고르더라도 자 굳이 뭐 생각할 거 없어요. 생각할 거 없이 그냥 광어 왼쪽. 자 두 글자 광어다. 그러면 또 이제 뭐 내년에 물론 또 이제 구정 때 성명합니다. 명절 때 성명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뭐가 있어요? 산소가 있어요. 산소가 있습니다. 산소가 있으면 자 성명 가서 아이들이 분명히 물어봅니다. 항상 물어봐 아이들은 매년마다 할아버지 산소가 어디에 있냐고 물어봅니다. 엄마 할아버지 산소가 어디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엄마는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아빠한테 물어봐. 대단합니다. 그러면 아빠한테 물으면 아빠가 뭐라 얘기하냐면 아빠가 보건데 저 소나무 가지가 이 가지가 뭐예요? 늘어진 데 있지? 여기 그 가리키는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그 태풍이 불어서 그 소나무가 부러졌어. 이 가지가 부러졌어. 부러지면 어떻게 될 거냐 이게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 딱 암기하고 있으면 뭐 할머니 할아버지 다 암기할 거 없어요. 하나만 딱 암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암기하는데? 자, 써보자는 게 남자야 남자.
남자죠, 남자. 그 뭐예요? 남자야, 남자. 자, 할아버지는 어느 쪽에, 그 좌측에 있는 거예요, 좌측에. 할아버지는 좌측에 있다. 내가 쳐다보면서 좌측에 있는 게 할아버지라. 밖에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의 뭐예요? 여기 전통적인 기본이기 때문에 필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이 뭐예요? 오른쪽이 여 같은 마누라 그래서 우. 자, 우측이라는 얘기예요. 남자, 여우. 남자, 여우.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뭐예요? 자, 이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이렇게 하나씩만 외워도 남자 이렇게 외우기만 해도 충분히 세상 살아가는데 큰 불편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암기하자, 이게 공부하는 암기해야지만이 뭐예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우리가 자, 우리 조상님이 참 뭐라고 그 세종대왕께서 참 좋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대단한 분이 생각이 들면 웬만한 기억력 갖고 자, 문제가 다 이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자, 뭐 예컨대 뭐 기주대첩 있어요. 기주대첩. 아, 기주대첩이라고 해야 돼. 기주대첩. 이 기주대첩은 강감찬인가? 아니 뭐 을지문덕인가? 그죠? 을지문덕. 자, 그럼 벌써 생각나죠? 여기 기억이죠? 강감찬이에요, 강감찬. 아, 얼마나 훌륭한 이 한글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아, 여기 많아요.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데. 또 이런 방법도 있고, 물론 뭐예요? 자, 우리가 뭐예요? 하객진이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께서 이 하객진, 학처럼 날개를 펴서 뭐예요? 자, 일본 외놈들을 많이 잡았습니다. 하여튼 뭐예요? 대단한 분입니다. 세계적인 수군 역사상 그런 훌륭한 분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적군들도 존경에 맞지 않으니까. 그럼 이 하객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예요? 이순신 장군 대첩 중에 무슨 대첩이에요? 한산대첩, 명량대첩, 노량대첩 있습니다. 대표적인 뭐예요? 이순신 장군의 3대 대첩. 그럼 이게 어느 대첩에 썼던 건가? 하객진. 당연히 여기 뭐예요? 하객진, 여기 한라산, 한산대첩. 딱 보이죠? 그게. 이런 겁니다. 이거 뭐, 이게 무슨 이해가 뭐가 필요 없어요. 그냥 외우면 되는 거지. 글자 보고. 대단한 한글이 이래서 대단한. 물론 이제 다른 방법, 다른 저기도, 언제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셨냐? 요새 영화가 명량이 많이 나오니까 명량 아닙니다. 명량 아닙니다. 왜? 노생활, 이렇게 이해합니다. 나이 드셔서 노인 양반 되셔서 돌아왔다. 이게 노량대첩에 돌아왔어. 이때 돌아왔습니다. 막판에. 하여튼 그래서,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암기를 해야지만이, 자, 시험장에서 생각나니까 암기하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몇 가지를 이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암기를 꼭 해야 돼.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제가 가리키는 과목이 자, 이 공시법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공시법이라고 하는 과목인데. 자, 일단, 이거 한마디 한번 더 할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시험이 이제 뭐예요? 40문제입니다. 40. 그래서 요번에도 요번에도 올해 시험이 이제 26개 시험이 끝났는데, 올해 생은 좀 우습게 얘기해서, 자, 한 60대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을 많이 구제해 주기 위해서, 올해 공부하신 분이 꼭 뭐예요? 60점이 안 나오고 꼭 59.5 이런 점수만 나오시는 걸 구제하기 위해서, 문제가 다른 애보다는 좀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때 올해 뭐예요? 올해 합격하기 참 좋은 기회였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 그것도 공부해야지만이 되는 거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한계에 부딪혀갖고 맨날 59.5가 나오신 분들이. 자, 그래서 이제 끝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공부해서. 자, 올해 많이 합격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단 공부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하게 되면, 그래서 어느 정도 점수가 60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자, 왜 제가 얘기하고 싶으냐면, 올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시간이 없어갖고, 공부를 안 했던 친구인데, 시간이 없어갖고, 뭐예요? 몇 개를, 13개를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찍었답니다. 근데 2개가 모자라서, 그것도 2차만 보는 친구인데, 2개가 모자라서 떨어졌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좀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오지선장, 1번, 2번 뭐예요? 3번, 4번, 5번, 오지선장. 그러면, 40문제니까 답이 몇 개? 8개씩 있습니다. 비율이. 10개씩 있으니까 일단 모르고 이렇게만 찍어도 8개 맞는 거야. 8개 맞. 그러니까 절대 뭐예요? 절대
자, 내가 뭐예요? 시간이 없거나 몰랐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찍어는 다 답이 피해갑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얘기가 한 줄로 긋게 되면 적어도 두세 문제는 만약에 걸렸으면 그 친구 같이 뭐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항상, 자, 이 객관식 시험에 뭐예요? 시험에 일단 자기 답안지를 작성할 때 만약에 뭐예요? 답안지에 1번, 2번, 3번, 이 1번이 두 개만 찍혀 있다면 나머지 6개는 답일 수도 확률이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 긋는 거지. 자,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내가 생각하는 게 답이다 생각하고 찍었다가는, 잘못 찍었다가는 이 낭패 보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꼭 뭐예요? 꼭 모르면 뭐라고 한 줄로 긋는 게 그게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가리키는 과목이 뭐라고 이거? 공시법. 공시법. 공시법인데, 이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그러면, 자, 부동산 공시법인데, 자, 뭐하고. 자, 요 과목이 부동산, 이렇게 뭐예요?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부동산 공시법인데, 이 부동산 공시법은 말 그대로 뭐예요? 자, 공적 장부를 만들어서 널리 뭐예요? 널리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법인데. 자, 사실 보세요. 공인중개사는, 자, 우리 특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이니까 뭐하고 토지하고 뭐만 배워요? 건물만 배웁니다. 토지하고 건물만 배우니까, 자,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이제 그거 배우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공부하는 것도 뭐하고 뭐만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만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널리 공적 장부 만들어서 보여주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는. 자, 뭐예요? 등기소 가면 등기소에서 뭘 만들고 등기부를 만듭니다. 등기부를 만듭니다. 어디 가면, 자, 우리가 구청이라든가 시청 가게 되면, 물론 이제 뭐예요? 자, 대도시 아닌 경우에 구가 없는 시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뭘 만들어요, 이거? 대장을 만듭니다. 대장.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하고 대장을 만드는 이런 절차법 있죠? 그래서 이 등기부 만드는 법을 우리가 뭐라고? 이것을 등기법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뭐 만드는 법을? 대장을 만드는 법을 뭐예요? 우리가 뭐라고? 이게 바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래서 측량수로지적법. 너무 길죠? 그래서 뭐라고만 표현하자니 이게 지적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지적. 지적에 관한 법. 이렇게 관한 법.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는 그냥 지적법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지적법. 자, 그러면 자, 이 두 개는 뭐예요? 국가가 공적 장부 만들어서 이제 보여줘야 되니까 문제가 뭐냐? 이 등기부는 뭐가 있고, 이 등기부는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갑부가 있고, 뭐가 있어요, 이거? 울구가 있죠? 표제부 갖고 울구가 있어. 자, 대장이 뭐예요? 대장은 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이거? 공적 장부, 자, 장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은 부동산은 몇 개 있으니까, 하나 있으니까. 요 등기부하고 대장의 내용은 뭐 해야 된다니? 내용이 같아야 됩니다. 내용이 같아야 됩니다. 그 내용이 같아야 되는데,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내가 공인중개사를 하는데, 서로 내용이 뭐 하게 되면, 틀리게 되면 어떨 것인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돼요. 틀리면 당연히 뭐 해줘야 돼? 일치시켜야 되겠죠? 자, 예컨대 만약에, 여기 대장에는 소유권이 뭐예요? 갑이라고 돼 있고. 자, 갑이라고 돼 있어. 근데 이분이 만약에 사망하셔갖고, 자식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했어요, 이거? 등기를 마치면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누구라고 이거? 갑이라고. 이렇게, 자, 을이라고. 다시 을이 이제 보존 등기 했다는. 왜? 이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절대 우리 대한민국은 돌아가신 분을 등기부에 올리진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 등기부에 올라가요. 그러면, 이렇게 보존 등기 마치면 요 등기법에서 법에 어떻게 정해 있냐면, 자, 우리 국가가 토지는 하나 있는데 장부를 두 개 만들었으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은 뭐 해야 된다는 게 내용이 같아야 되니까 니네가 등기를 마쳤다는 소유권이 변경했다는 사실을 뭐 해주라는 얘기니까 보내줘라는 얘기, 이쪽으로 보내줘라는 얘기죠. 보내줘라. 그래서 이 소유권 보존 등기 사유에서 소유권자가 누구로 바뀌었다고? 을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해달라 이제 그런 얘기. 그러면 이제 반대로 뭐예요? 반대로 이제 뭐예요? 반대로. 여기 만약에 이 땅이 뭐예요? 충청남도 서천군
장의 옥산이에요. 이게 행정구역 소재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걸 뭐냐면 소재라고 표현해요. 소재. 그 다음에 땅번호 지번. 이게 뭐예요? 땅번호 지번입니다. 그래서 이 지번을 꺾으려면 번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자 국가를 하나 이루려면 토지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관리할 때는 뭐예요? 토지에 번호를 붙입니다. 땅지자. 사람한테 뭐가 필요해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있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쉽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이 땅에다 뭐예요? 땅에다가 벼를 심었다 하게 되면 이걸 답이라 논이라고 하지 않고 답이라 합니다. 모래시험 지문에도 나왔지만 뭐 농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건 지목고 농지에는 전도 있고 답도 있고 쭉 그랬죠. 근데 우리가 그 공법 이제 국토법 배우다 보면 뭐예요? 이렇게 농지 얘기가 나오는데, 응? 자 농지법이라든가. 그래서 요 답입니다. 이게 지목이에요, 지목. 지목이란 말은 뭐예요? 그 땅지자, 땅을 그 목적과 용도에 따라 쓰는 겁니다. 용도 지목입니다. 측량을 해보니까, 자, 이렇게 측량해보니까, 이 땅을 측량해보니까, 거리를 계산합니다. 측량해서.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 면적이 나오겠죠? 생각해서 우리 어렸을 때, 또 한번, 자, 가로 곱하기 세로가 직사각형의 면적입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면적은 뭐예요? 반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겠죠? 나누기겠죠? 그거 이렇게 이해하고 외웠어요. 그냥 뭐, 닥치는 대로 외웠어요. 우리 어렸을 때 닥치는 대로 외웠어요. 외우니까 되더라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외우니까.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예요? 측량해서 면적이 얼마라는 게 500제곱미터. 근데 이제 을이라고 하는 사람, 이거 내보세요. 이 을이 뭐예요? 보존된 게 아닌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땅 팔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병이죠? 자, 그러면 이 지금 뭐예요? 이 병이라는 사람표로 이전이 됐으니까 또 보내줍니다. 자, 소유권 이전 사유에서 누가 소유권자가 됐다고? 병이란. 자, 항상 뭐 해줘야 돼요? 같아. 근데 세상일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일이라는 게 이게 우편을 통해서 이게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이제 대장 구청으로, 등기소에서 구청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자, 우편배달부가 우편물 배달하다가 뭐예요? 갑자기 설사가 났어. 피치부터 사정해야겠다. 그래서 옛날에 한 몇 년 전인가 우편물이 뭐예요? 우편물이 갈 장소로 가지 않고 그 쓰레기장으로 갔습니다. 그 하수구 쪽으로. 못 보내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소유권이 병으로 등기가 됐는데 여기는 아직도 뭐예요? 아직도 을로 됐다는. 근데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갖고 딱 사무를 보고 있는데 손님이 찾아와갖고 딱 뭘 갖고 왔냐면 이 등기부, 지금은 우리가 옛날에는 등기부 등본인데 지금은 뭐예요? 등기상 증명서라 이거. 등기상 증명서. 뭐 이게 지금은 대장 등본, 아직도 대장 등본이라고.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왔다. 딱 가지면서 뭐라 물어보냐면 사장님 왜 등기부에는 소유권자가 병인데 여기는 을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이럴 수 있겠죠. 당연히 이런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공인중개사니까 대답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쓸데없이 물어보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 이 공시법이라고 해서 등기법하고 대장 지적법을 같이 배우는 얘기가 자, 이 등기부는 소유권 있죠? 네, 소유권은 자, 뭐가 중심이다 이게 이거. 등기부가 중심이다. 등기부가 중심이다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자 따서 소동심 이렇게 외웁니다. 소동심. 외우고 다니시라는 게 소동심. 외우다 보면 소동심에 이제 오늘 수업 들었을 때는 금방 이해가 되고 와요. 이제 그래서 서로 내용이 틀리면 소유권은 누가 맞냐면 등기부가 맞겠구나. 소유권은 등기부가 중심이겠구나. 그럼 시험 문제 지문이 어떻게 나왔냐면 자, 등기부와 대장의 소유자 표시가 서로 불일치할 때는 옳은 문장은 등기부를 가지고 대장을 병으로 정리한다. 이게 옳은 문장이에요. 근데 대장 가지고 뭐예요? 대장 갖고 등기부 정리한다. 그거 틀린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에 지금 그걸 기억하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그게 베이스예요. 베이스니까.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소동심 외우는데 그 얘기해 지금. 그 소동심에서 외웠어요. 그때 같이 연말에 또 이제 뭐예요? 회식한다고 어디 갔어요 지금? 자, 고깃집 갔다 보니까 그 간판에 뭐가 걸렸냐면 꽃등심 걸렸어요. 꽃등심. 그래서 어떤 분은 수저 오셔갖고 또 다음에 만나고 교수님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꽃등심이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가슴이 뭉클합니다. 꽃등심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소등심이에요. 그래서 외우긴 외우는데 뭔지 모르니까 소등심 외우고 나서 소가 뭐더라? 소유권이구나. 등이 뭐구나? 이거 등기부구나.
중심이구나. 이렇게 그렇게 기억하자. 지금 반대로 생각해보자. 반대로. 만약에 이제 자 이렇게 병이 이제 소유권자인데 이 병이 뭐예요? 부동산을 토지 팔고 싶은데 뭘 해놓고 이거 여기다 집을 짓고 팔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집을 졌습니다. 집을 졌다. 자 그러면 무슨 사유가 생기냐면 지목변경 사유가 생겨요. 지목변경. 그래서 이 답이 뭐로 돼요 이거? 답이 대로 됩니다. 대단. 그래서 우리가 지목변경 사유가 생기면 소유권자 누구는 병원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되는데 안 하면 뭐예요? 자, 이 대장소관청을 갖고 자, 국가 구청, 군청 이런 데는 이 재산세라는 세금을 거두세요.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재산세는 우리가 몇 월달에 나요 이거? 9월달에 있는데 9월달. 그 다음에 이 토지분 제한세죠? 그럼 건물분 제한세는 언제 내냐? 아니, 건물분 제한세. 건물분 제한세 언제 내요? 많이 맞습니다. 뭐 6월 찾고 이익 찾기. 그 고민하지 마세요. 요게 뭐예요, 요게? 요게 7월에 나요, 7월에. 이렇게 딱, 이 세종대왕이 너무 훌륭하세요. 그 세종대왕이 만드는 한글 갖고 모든 게 다 외워져. 하려고 그러면, 모든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예요? 하려고 마음 먹으면 다 외워져. 7월이네, 7월. 그러면, 세금 내는 거 다 알아요. 세금 내야지만이 국가가 나라 살림한다는 거 다 이해도 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뭐예요? 언제 내냐는 얘기, 며칠부터 며칠까지. 그게 시험 문제. 그럼 젊은 애들은 암기하면 외워요. 외워갖고 찍어요. 암기하면. 찍는다. 근데 여러분들은 세금 내. 국가에 막 세금 내면서 별소리 다 합니다. 무슨 이렇게 많이 내야 되느니 날 열받습니다. 근데 열받는데, 막상 시험 문제 나오면 뭐예요? 내면서도 틀린 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했으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우라는 얘기예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냅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세금 받기 위해서는 국가는 이 장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자, 이 보세요. 여기는 대가 됐는데 여기는 아직도 뭐가 돼 있어요. 여기는 이제 물론 표제부에도 1번에서 접수 날짜 있고. 자, 충청남도 소천군 장옥산이 지번이 100이고. 지목이 답이고 면적 500이죠? 똑같이 돼 있겠죠? 똑같이. 왜 이 대장 갖고 이제 신청했으니까. 물론 이제 이 대장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뭐예요? 등기부에 이제 보존 등기 했으니까. 근데 여기가 대인데 여기 답이잖아. 서로 틀리잖아요, 지금. 아까 마찬가지예요. 등본 띄웠어요. 등기사항님에서 가져왔어요. 공인중개사 사장님, 왜 대장은 대인데 등기부는 답이잖아요. 왜 서로 틀리냐니. 서로 틀리죠? 자, 그러면 서로 틀리면 어떤 게 오느냐, 이게. 자, 뭐가 오래, 이제 이때는. 토지 표시는. 이렇게 토지 표시는, 자, 뭐가 중심이다, 이게. 대장이 옳다, 대장이 옳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답을 뭐라고 여기 2번에서, 자, 행정구역 소재, 땅번호, 지번, 지목 면적 있죠? 네 가지 중에 일부인 답만, 등기사항 일부인 답이, 현재 토지 위에 집이 져 있어갖고 불일치하죠? 이걸 일치시키는 게, 이게 변경문제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갖고, 이 답만 뭐로 이제, 대로 고친다. 자,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소관청에서 이 반대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 반대로 보내는 걸 우리가 촉탁이라 얘기해요. 이 촉탁이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가 이제 법률 용어예요, 법률 용어. 자, 등기를 부탁하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신청한다고 해요, 신청. 근데, 자, 같은 국가기관은 등기를 부탁하는 거니까. 부탁은 너무 뭐예요? 부탁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니까. 뭐라고 표현하자니? 빠른 느낌이 있잖아. 촉탁. 이렇게 표현하는 촉탁. 그래서 촉탁은 한마디로 뭐냐면, 자, 같은 국가기관인 관공서가, 자, 어디로? 등기소로 등기를 뭐 하는 거? 부탁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는 이게 시험. 자, 이런 식으로. 아까 불일치할 때는, 자, 소유권은 등기부가 중심이고,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는 뭐예요? 대장 중심이다. 그래서 요 두 번째 글자 따자, 두 번째 글자. 그 두 번째 글자가 뭐가 있는데, 여기 지자하고 뭐예요? 장자가 있죠? 그래서, 머릿속에 외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소등심의 지장직자. 다시 한번. 소등심의 지장직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 따라해서요. 소등심의 지장직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장 같은데, 마트 같은데, 이마트나 이런데, 홈플러스 막 이런 마트 있죠? 롯데 마트 이런 데 가면, 카드 끌고 다니면서, 등심 비쌉니다. A 플러스 저희가 100g당 6천 얼마 하고 그러는데, 4천, 6천 나가는데, 사드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 이제 유리창, 저기 있죠? 쇼윈도 같은 유리창, 고기 진열해 놓은 데 가서, 그냥 등심 보면 이렇게 지장 한 번씩 찍고 지나가자. 지장 한 번씩 이렇게 찍고, 그래서 그렇게 외우자는 얘기예요, 소등심에. 지장 찍자,
소등심의 지장지자 이제 그렇게 좀 외워보자는 얘기예요. 그 얘기야 지금. 꼭 이렇게 외워두시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또 뭐냐면 자 소유권이 바뀌면 다음 중 뭐예요? 자 이 대장소관청으로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지할 필요 없는 게 나오게 되면 우리가 보통 그 나중에 하겠지만 뭐 가등기나 가압류나 가처분이라든가 이 가짜 들어가는 거 있죠? 그건 안 보내준다. 그 반대로 뭐예요? 반대로 자 이 표시사항이 바뀌면 등기수로 뭐예요? 촉탁 사유가 아닌 거, 이 촉탁 사유가 아닌 거 시험 문제 또 자주 나. 촉탁 사유가 아닌 게 신규등록이에요, 신규등록. 신규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을 처음 만드는 것이지 뭐가 없다는 게 이거 등기부가 없어요. 대장을 처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촉탁 사유가 아닌 게 대표적인 답이 뭐예요? 자, 신규등록이다. 자, 여러분 집 그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하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등기법이라 그래서 이 공시법이라 해서 이 등기부하고 뭐예요? 대장 만드는 법을 이렇게 같이 배운다라고 왜 공시법을 배우는지 그 기본 개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자, 하여튼 뭐예요? 누구나 사나 뭐는 외우자는 얘기예요. 소등심에 뭘 찍자고 지장찍자 그건 좀 외워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은 요 한 시간 요거 딱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뭐예요? 내용에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